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 본 주제는 이제 30분간 요 주제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헬조선이라 하죠. 지옥이라고 합니다. 3포 세대를 넘어서 5포 세대, 7포 세대라 해서 취업이다, 연애다, 인간관계다까지 다 포기하고 지금은 희망이 없는 세대다라고 흔히 이야기해요. 그죠? 취업도 안 되고, 또 현재 부동산을 올라서 집도 못 사고, 결혼도 안 하려고, 애도 안 하지 않습니까? 헬조선이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라고 전환길이 물으면 전환길은 넉자로 태평성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전환길 저 새끼 윤석열 빠가 뭐 갑자기 씨가 태평성대를 뭐 태평성대냐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 되는 소리 해라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역사 강사로서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 100년, 길어도 100년 한번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선사시대, 구석기가 시작된 게 70만 년 전이거든요. 7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고, 태어나고 죽었고, 태어나고 죽다가, 우리는 지금 우리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태어나지 않고,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씨가 돌 깨고 앉아가지고 지금 썩기 돌 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삼국시대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삼국시대는 평균 전쟁의 3년에 한 번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알겠지만 전쟁 속에서 무슨 꿈을 향하고 무슨 사랑을 무슨 행복을 추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삼국시대는 그런 시대였고요. 고려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조선시대는 여러분 여자들은 통계도 없고 남자 평균 수명이 35세입니다. 유아 사망률도 너무 높았고요. 그래서 제 나이까지만 살아도 억수로 많이 산 거예요. 세종대왕이 제 나이에 죽었고 정조대왕은 48이미 죽었습니다. 임금도 그만 빨리 다 죽었어요. 그래서 환갑까지 살면은 너무나 장수했다고 옛날에 환갑 잔치를 그렇게 성대하게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병 걸리면 다 죽었어요. 빨리 많이 죽은 이유가요. 매주 의료 혜택이 없었지 않습니까? 맹장염만 걸려도 그게 동방에 터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치과 기술이 없어가지고 우리 노인들 옛날 흑백사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다 빠질 거 없잖아요. 20살이 넘으면 치아가 빠지는데 치아 빠지고 나니까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먹으니까 독성 있는 음식이 들어가서 결국은 속병을 일으켜서 결국 다 빨리 죽고 의료 혜택이 없으니까 병 걸리면 다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에 비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 아닌가요? 지금 치과에 나가서 다 치아 치료 다 하고 심지어 있으면 임플란트까지 하는 의료 기술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 박정희 정부까지는 절대 빈곤 세상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절대 빈곤, 아프리카처럼 우리도 그랬거든요. 보리고개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다 빈곤이라 하지만 상대적 빈곤이지 절대 빈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여학생들은 지금 태어난 걸 너무너무 축복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불과 한 4, 50년 전에 우리 부모 세대에 태어났더라면 여성들은 권리가 있습니까? 조선시대 때 여성들은 권한이 없었어요. 갑오개혁 때 신분 철폐되면서 노비 제도가 없어져요.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서 안동권 씨, 안동진 씨 빼고 나면은 조선시대 때 대부분이 씨가 노비일 수도 있어요. 이런 노비로 태어났다면은 거기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매매, 상속, 정의의 대상입니다. 인간입니다. 특히 여자들은 모든 운명이 남에 의해서 남자에서 결정됐던 겁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집안만 하더라도 아들 둘은 대학 가고 딸들은 다 여사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제 세대까지도 그랬던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지금이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 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름철 이 더운데도 찬물에다 수박 둥둥 담가놓고 그냥 먹고 했고 음식물도 여름에 다 상하게 되고 그래서 냉장고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죠.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직접
내가 가서 빨래방망이로 빨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탁 다 되지요. 냉장고 있지요. 건조기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밥도 지금 직접 불 때가 밥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밥 다 되고 나면은 굽고 밥 지으세요 이시라고 이제 너무나 여러분들 살기 좋은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더위에 지금은 뭐죠? 난방기, 그리고 에어컨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선풍기도 있고 옛날 선풍기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시간적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태어났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을까? 석기시대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지금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물질 풍요로운 시대고 의료 혜택이 너무너무 발달된 시대란 이 지금 태어난 것을 축복이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의료기술이 더 발달해서 우리 세대는 지금 암 걸려서 의기차기 중상이지만 여러분들은 그것도 다 캐치된다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100세까지는 다 산다 그래요. 지금 태어난 애들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 합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난지 아시겠어요? 반박이 오라고! 여러분, 뿐만 아니죠. 자, 시간적, 역사적 아니라 그래는 지리적, 공간적으로 한번 설명해볼까요? 해외 한번 나가보십시오. 대한민국만 그 살기 좋은 나라가 있는지. 미국 강대국이라 하지만은 미국만 가더라도 저녁에 해 떨어지고 나면은 여자들이 밖에 못 돌아다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된 나라 드뭅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구 동성로나 서울 홍대 앞에 가서 새벽 3시, 4시까지 여학생들 미니 스카트 입고 뭐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치안이 잘 된 나라 드물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가보십시오. 다 관광을 한 번씩 가볼 수 있겠지만은 살아라면 더워서 못 살아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다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태리 로마 갔다 왔는데요. 로마 가보면은 아름다운 조각상과 많은 문화유산이 있지만은 그게 현지 가이드 말로는 20살이 되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대요. 왜 그래요 하니까 그 바로 조각상들이 전부 다 이태리는 대리석이라고 해요. 대리석이 습해함질이라서 물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정수하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강 안반수고 제주도 화산 안반수라서 생수든 수돗물이든 아무 물이나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드물다니까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해외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안에서 받는 것과 달리 너무나 교통 편리하고 통신 잘 돼 있고 공공 서비스 잘 돼 있고 이런 나라만큼 잘 없습니다. 여러분 소말리아 작가 와리스 딜이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사막의 꽃이라는 책이에요. 사막의 꽃.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수도꼭지만 틀면은 따뜻한 물이 나오고 맑은 물을 언제나 얻을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우울해한지를 모르겠다. 우리 가끔 TV에 보면 아프리카 애들 여러분 나이 때 학교도 못 가고 몇 킬로나 가서 몇십 킬로 가서 물 길어오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정수되지 않은 그 누런 물을 실수로 마시는 거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공간적, 지리적으로도 너무너무 여러분들 좋은 곳에 태어난 거예요. 정말로 대한민국 헬조선, 지역조선을 하면은 가라고 노스 코리아 씨발, 노스 코리아 가라고. 여러분 북한만 상상해봐요. 불구하고 우리 휴전선 하나 되고 같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그 공산주의 치하 속에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개인의 자유, 거주인들의 자유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릴 때부터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하는 걸 거의 사람이 아니라 동물적 사육이 돼서 그 사상만 배우고 자라니까 지금 우리 가끔 TV에 보면은 그 사람들 김정은 보면 울고 하는 것을 왜 저러지 할까 어릴 때부터 사람은 그렇게 교육받은 우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 다행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하죠? OECD 국가 중에도 우리나라가 우울증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36%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너무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왜 우리는 다 우울할까 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발상전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우리는 앞으로는 언제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발상이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불행한 이유를 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 우울하고 불행할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가면 직지심체 요지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직지. 고려 시대 우왕 때 만들어진 금속 활자를 찍어낸 책 중에 가장 오래된 거예요. 불교 경전인데 그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데 그게 현재 문화재 감정가로 1조 원이 넘는다거든요. 100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조 원이 넘는데요. 그 책 하나가. 왜 그러죠? 그 책은 바로 세계에서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은 제가 여러분 다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직지심체를 줄여서 직지만이 1조 원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나도 마찬가지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온 세계 은하계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직지만큼 누구나 다 1조 원 가치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사람들은 다 그렇게 1조 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월한가 하면은 원인이 바로 남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인스타를 비롯한 이 SNS 보면은 인스타 우리나라 여러분 국민 1인당 GDP가 3만 불인데 그 인스타에 가보면 올라오는 것 따진다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5배만 15만 불로 느껴진대요. 왜냐하면은 그 인스타 보게 되면 너무나 맛있는 것만 다 처먹고 있고 너무나 좋은 집, 너무나 좋은 곳에 여행 다니고 전부 다 얼굴 이쁜 애들밖에 없고 잘생긴 애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막상 자기 거울 쳐다보면 나는 왜 이럴 거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굳이 남하고 비교해서 스스로 날개를 꺾고 스스로 우리가 눈을 찔러서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비교 때문입니다. 왜 비교를 해야 되죠? 여러분, 이병헌, 저랑 동갑내기 연예인 이병헌 씨가 있어요. 이병헌 씨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솔직히 부럽잖아요. 외모도 그렇고. 에? 그 사람은 연기도 잘하고 인기도 있고 돈도 많고. 하지만 제가 부러워해본들 여러분, 제가 이병헌이 되고 이병헌이 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것은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사랑하자.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그 아모르 파티 김현자 선생의 노래인데 그 아모르 파티는 촛불을 켜고 파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라틴어로서 니체의 운명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모르 파티는 너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영어로 바꾸면 Love your fate, F-A-T가 운명입니다. Love your fate, 너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건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그 운명만도 사랑하며 살아라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어려울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결아, 니 지금 바닥에 떨어져서 힘든 거 안다.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미치지 않는데 잘난 아버지 잘난 엄마 만났으면 니도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아버지 엄마가 못 나가지고 니한테 도움도 안 되고 미안하다. 그런데 한길에 봐라. 니 지금 힘들고 하지만 그것 또한 너의 삶의 일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니 알다시피 5남매 키운다고 너가 키울 때는 못 먹고 역시 너무 가난했는데 그때는 좀 덜 굶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만 꿈꾸었는데 지금 봐라. 비록 그때보다 먹는 거는 더 나아졌지만 어느새 너가 아버님이 피 안 걸려 죽고 없고 엄마 봐라. 이미 나이가 들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 않냐. 그래서 엄마는 돌아보니까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때로는 그리울 때도 있단다. 네 지금 바닥이고 힘들지만은 먼 훗날 지나면 지금 때를 또 그리워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 힘들지만 너 소중한 삶의 일부 아니겠냐.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잘 견뎌내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번역하면 아모르 파티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해외 조선이라 했지 않습니까? 3%세대, 5%, 7%를 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주변 사람들 다 그 말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은 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지금 태어난 것 수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거꾸로 헬조선이라 말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헬조선을 네 걸로 받아들이고 평생 동안 네 못난 부모 만나고 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듯이 살아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바꿀 수 없는 건 뭐라고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운명 가지고 사랑하자라는 게 바로 암호로 바뀝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거 부모님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IQ와 이런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능력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 내 운명적으로 학교 다니는 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내가 이병으로 부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교 비교할 거 없고 다른 부모님 비교할 거 없고 내 자신과 남을 비교할 거 없고 내 자신이 일조원이라는 존재이며 그래서 내 자신의 모든 운명까지도 이 철학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본인이 일조원이랑 같이 된다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첫 시작이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 강연 듣기 전과 이후로 달라지길 바랍니다.